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여러 차례 대통령실과 좀 삐걱거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왜 저렇게 대통령도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강성 노선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또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들이 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보고 뭐 요즘 언론에서 딴지일보에 뭐 게시판에 글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동안 1,500번 썼습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으셨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가장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을 봤을 때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진용 기자님, 딴지일보가 어떤 매체입니까? 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사실상 대중을 상대로 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등장한 게 딴지일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998년에 창간됐습니다. 1세대 온라인 언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는 여러 온라인 판매라든지 정치 풍자 사이트로 눈길을 끌었었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민주당계 커뮤니티라는 색깔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유력 인사들이 직접 글을 쓰거나 딴지일보를 언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상황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성인용품 판매까지 했고 1998년에 창간했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창간했습니다. 정청래,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곳이 바로 딴지일보인데, 저기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주장하는 정청래 당대표. 정치훈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 어떻습니까? 저 정청래 대표가 말한 민심의 민은 민주당의 민 아닐까요? 네. 민주당의 마음은 딴지일보가 어떻게 보면 척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딴지일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모든 정책 추진에 이른 척도를 딴지일보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당에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딴지일보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늘 모든 정치인들은, 특히나 이 대통령 지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본인을 선출해준 사람들을 대표할 것인가, 네. 전 국민을 대표할 것인가, 이거에 늘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기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전의 정치인, 당대표 정청래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이 딴지일보 거기에 척도를 맞춰서 정치를 하신 게 맞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되셨으니 딴지일보 말고 다른 민심도 좀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거는 이제 당원 내부에서의 워크숍에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당심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좀 지지를 얻으려면 이거 보고 그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됩니다라고 참고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걸 보고 민주당은 그냥 딴지일보만 따라간다, 뭐 김어준 그 방송만 따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는 건 좀 과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정청래 당대표의 목소리를 확인했고, 성치훈 부위원장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쉽게 말하면 네. 당심이 곧 민심이다. 당심만 보고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성공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지난 전당대회를 우리가 환기해 보면 네. 그 당시 전당대회 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대선 직후였고 네네네. 대통령의 의중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한테 실려 있고 네. 현역 의원들 중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세가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그 지지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건 네. 결국 권리당원들,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에 힘입은 바 크거든요. 근데 그 본산이 딴지일보 게시판이었습니다. 본인이 10년 동안 1,500건의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했고 거기서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게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지금 초선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역설을 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네. 문제는 그 지금 민주당에서 그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뭐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딴지일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선택적 규정을 하는 것이에요. 네. 김어준 씨는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아니면은 선택을 하지 않고 네. 그것도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본인이 재단하고 규정하고 프레임을 짜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공명한 정치인이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를 얘기할 계제가 아닌 거죠. 정청래 대표 역시도 객관성을 잃었어요.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진영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진영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의 민심을 바로 읽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걱정이 되죠, 사실은. 걱정이 된다. 야당 대표라면 모르겠는데 여당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는 어떤 균형 감각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좀 알겠습니다. 걱정스럽죠. 정청래 대표의 발언, 여러 논란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죠. 실제로 정 대표가 지금 딴지일보가 곧 민심이라고 생각해왔던 일들을 사실 많이 추진해왔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한 거 아니냐. 내란 특별 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 재판부 하니까 김어준이 판사로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의 사법부 내에 있는 판사들이죠.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자, 수기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라는 여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딴지일보가 지금 민심의 척도를 착각하는 정치가 앞으로 민주당에 얼마나 후퇴시킬지 생각하길 바란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김어준이랑 정신 못 차리고 떠들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사퇴하라 도로 문재인 당이네라는 의견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